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방대한 한국사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오늘 이 OT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방 한국사 그동안 힘들었죠? 오늘 제 OT 영상 보고요, 한국사 확 끝내버립시오. 이거 한 15분짜리 이거 듣는다고 한국사 끝나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시중에 한번 여러분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막 1500페이지. 어떤 책은요 3권으로 돼 있더라고. 기본서만 2000페이지. 문제집 1500페이지. 봤더니 기본서, 문제집, 요약집, 그 다음 뭐 파이널, 모의고사 다 합치면 한 10,000페이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한번 가보면 애들이, 그 수험생들이 지친 거예요. 지친 거야. 그래서 기본서는 옆에 있는데 요약서를 좀 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요약서만 보니까 어떻게 돼?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계속 도는 겁니다. 한국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건 많은데. 한국사는 사람들은 잡으라고 하는데 안 되고.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소방 한국사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냥 한국사가 아니고 소방 한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강의는 소방에 최적화돼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경찰 그리고 구급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능 강의도 했고요. 물론 소방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한국사가 다를 게 뭐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렬에 따라서 문제 나오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국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유명한 일타 강사 거 보고 계시죠? 근데 그 강의 다 구급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급 아니잖아요. 소방이잖아. 그럼 소방에 최적화된 강의를 들어야죠. 그분 노량진에 있는 일타 강사들 소방 강의 안 찍어요, 여러분. 저는 찍습니다, 여러분. 저는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면 소방에 맞는 강의, 커리큘럼, 그거를 개발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 강의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소방한국사라는 거. 방대한 양을 줄여주는 거. 강사가 할 역할은 뭐냐?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줄여주기만 하면 안 되지. 왜? 줄여줬는데 내용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도루묵이잖아. 성적을 올려줘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양을 줄여주고 성적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김종우는 누구냐? 그렇죠. 김종우 누굴까요? 네. 김종우. 모두 소방 한국사 대표 강사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두의 소방, 모두의 경찰, 모두의 공무원, 그 다음 제 개인 사이트인 독해 한국사까지 있습니다. 공무원 계열에 관한 모든 한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좀 제가 재밌게 하고 막 암기 팁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 전공 안 한 줄 아는 애들도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한국사 전공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사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그 다음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미술사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사만 20년 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강사할 생각은 없었죠. 원래는 대학 교수라든지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려는 생각이었지만 어떤 기회로 이제 강사계 일로 와서 했는데 이게 적성에 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걸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의미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이 경력 같은 거 아무 의미 없어. 경력이 좋아봤자 뭐해? 뭐 서울대, 뭐 하버드, 예일 나왔자 뭐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은 경력이지. 여러분은 합격시켜줘야지. 그쵸? 저는 뭐 이런 경력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합격시켜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인연이 될 사람이에요. 한국사, 소방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험생들이 직접 가서 보고 난 문제를 보면 스타일이 있어요. 소방, 한국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타일 제가 설명해드리고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5과목을 보죠. 그쵸? 그러니까 5과목 뭐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한국사, 영어를 봅니다. 근데 소방 오프라인에서 수많은 학생을 보면 영어를 제일 못해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영어 잘하면 소방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자고. 영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쵸? 특히 여성분보다 남성분 영어 정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못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한국사로 커버돼. 실제 합격사 보세요. 영어 55점이야. 근데 한국사 90이야. 합치면 어떻게 돼요? 145가 되죠? 필수가. 이거 한국사 90도 내가 볼 때 조금 나온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합격시킨 애는 한국사 100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조금 약해도 한국사 점수로 뭐가 된다? 커버가 된다. 한국사가 무슨 과목으로 하자? 전략 과목으로 하자. 그러면 전략 과목을 뭘로 하냐? 제가 볼 때는 한국사와 소방학과 소방법규로 전략 과목을 짜야 돼요. 3과목만 점수가 나오면 나머지 과목은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국어는 그냥 평균 타 정도만 나와주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영어는 지금부터 해도 여러분 크게 많이 늘지 않아. 영어 단어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 국어도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영어보다 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한국사는 내가 알려준 대로 암기하고 문제만 풀면 한국사 성적은 수직으로 쫙 올라갑니다. 4달, 5달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 3달만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국사 하면 쫙 올라가. 그럼 수험 기간을 1년 정도 잡는다면 한국사 4달만 잡으면 나머지 8달은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한국사 몇 달? 4달. 머리 좀 좋은 수험생들은 2달이어도 끝나요. 근데 저는 머리 좋은 수험생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못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4달, 최장 5개월 정도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뭐예요? 4달이면 8달. 알겠죠? 다른 과목 할 수 있다. 1년이 아니다. 나는 6개월 만에 붙어야 한다. 그럼 다른 과목 하면서 한국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4달 정도 끝나니까. 그렇죠? 영어가 자신 없으면 한국사로 보완할 수 있다. 요거 다른 말로 한국사를 뭘로 하자? 전략 과목으로 하자. 그겁니다.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하셔야 돼. 봐봐요. 1년이나 6개월 정도라면 수험기간이 그러니까 한국사를 빨리 끝내야 돼. 한국사를 몇 달? 내가 볼 때는 3달, 4달 안에 끝내버리고 나머지 과목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영어는요, 끝내는 게 없어. 그냥 영어는 꾸준히 하는 거야. 영어는 생활.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 보고 이게 생활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한국사는 집중적으로 쫙 몰아서 해가지고 쫙 올리고 그냥 한 번씩 훑어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처음 들어갈 때가 좀 힘들어요. 처음 들어갈 때가 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안 힘들게 도와주겠습니다. 뭘로? 강의를 통해서. 알겠죠? 그러면 한국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소방한국사는 보고 문제를 보면 보세요. 선사시대, 고대, 뭐 중세, 근세, 태동기 이렇게 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뭐 강사들이 분류했어요. 저도 이렇게 분류했는데 여러분 이거 봐봤자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해. 그쵸? 이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봐봐 이거야. 근현대사가 8문제 나오고 정치사가 16문제 나와. 선생님 합치면 24문제인데 아니지. 근현대사 안에 정치사 문제도 포함된 거지. 알겠죠? 합치면 안 돼요. 예? 알겠죠? 분류사로 하면 정치사가 16문제, 그 다음 근현대는 몇 문제? 8문제 정도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 당연히 정치사와 근현대사 중심으로 짜면 되죠. 왜 소방한국사가 쉽냐? 문화사가 많이 안 나와서 그래.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거기가 어려워요. 정치사는 흐름으로, 스토리로, 이해로 가능합니다. 기출문제로도. 근데 문화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근데 무조건 암기하는 게 좀 줄어. 그래서 소방한국사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구급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요새 한국사 비중이 이게 올라가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소방한국사도 언제든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건드려 줄 겁니다, 여러분. 아예 정치사만 하면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올 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건드려 줄 거다.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정치사와 근현대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심도 있게 파주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소방에 최적화된 강의를 안 듣고 구급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소방을 공부해야 할 사람이 구급을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겁니다. 소방학생들 상담하면 항상 그래. 너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무슨 책 보니? 그럼 구급책 보고 있어. 내가 그러죠. 너 소방인데 왜 그래? 남들이 보니까요. 왜 남들 따라합니까, 여러분? 왜 남들 따라해? 합격해야지.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합격하겠어요? 남들하고 달라야지 합격하지. 그렇죠? 그래서 소방에 최적화된 근현대사와 정치사 비중이 높은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국사는 어떤 거 위주로 나온다? 근현대사와 정치사 위주로 나온다. 그쪽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자.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법을 어떻게 하냐? 공부법. 한국사를 쉽게 암기하는 세상의 모든 전략. 여러분, 저 김종우 도끼한국사. 왜 도끼예요? 잘 찍어줘서 도끼입니다. 잘 암기해줘요. 어떻게 암기하냐?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독성 있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두문자 땁니다. 근데 두문자 딴다고 해서 다른 강사하고 틀려요. 다른 강사는 그냥 억지로 따는데 나는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 두문자에 스토리를 만들어. 한번 들어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뭐야 저거? 저 뭐야? 뭐야? 심지어 어떤 애는 막 이상한 욕 비슷한 것도 했어. 하지만 중독성 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 약속할게. 내 수업 듣고 잠들게 해주지 않을게. 내 수업 들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수업 듣게 해줄게요, 제가. 제가 오프나 온라인이나 제 수업 듣고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미 목소리 톤 자체가 하이톤이야. 그쵸? 이 중점, 안녕하세요. 덕화 인사드려요. 이덕화 목소리야. 이런 목소리가 잠이 오지. 하이톤이잖아. 그쵸? 하이톤이야. 잠이 잘 알아. 그리고 항상 유머를 섞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가 않아요, 강의 자체가.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 한번 일회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에만 너무 책 읽는 리딩맨이 아니야, 여러분. 가끔씩 재밌는 농담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노래하고 두문자 따고, 이 두문자 따는 게 이게 암기 팁이에요, 암기 팁. 저만의 암기 팁이 있습니다. 그 암기 팁으로 수많은 수험생들을 합격시켰는데 여러분 정치사하고 근현대사 암기 팁이 더 많아요. 최적화 됐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가끔씩 스토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스토리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조화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암기와 이해를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근데 어떤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해부터 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했습니다. 놀랬죠, 지금? 깜짝 놀랐네. 총각인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 타자마자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얘기했거든. 그러면 만날 때마다 제가 아빠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들이 저보고 아빠 했어요. 그러면 1살짜리가 아빠라고, 날 아빠인지 알고 아빠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가 계속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라고 한 거야? 아빠라고 한 거지. 그러다가 지금 7살인데 지금은 내가 자기 아빠라는 거 알죠? 이해가 된 거지? 7살 되니까 이해됐잖아. 1살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아빠 한 거잖아. 맞아, 여러분. 우선 암기하면요, 나중에 원리가 이해됩니다. 우리 구구단 암기할 때도 그냥 암기했잖아, 구구단을. 근데 나중에 커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구구단 원리를 이제 이해됐잖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암기하라는 부분을 암기하시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해는요,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해는 뭘로 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해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하이로 팍 치고 올라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시켜 줄 겁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여러분 힘들겠지만 암기를 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알겠죠? 두려워하지 마, 암기. 왜? 저에게 뭐 있어요? 암기 팁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힘든 부분은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풀이를 두려워하면 안 돼. 제가 수험생들을 만나보면 항상 이론 강의만 봐요. 항상 얇은 요약집만 봐. 안 돼. 그러면 떨어져. 여러분, 시험에서 요약집으로 시험 보나요? 기본서로 수업 보나요? 시험 보나요? 시험은 여러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이야. 20문제를 여러분 주면 그걸 풀고 합격과 불합격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계속 문제풀이를 해야지.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테크닉이 늘어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문제는 어떤 문제를 푸냐? 소방, 기출이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소방 기출은 없겠죠. 복원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소방 문제가 아닌 구급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구급,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가 좀 깔끔해요. 대신에 서울시나 계리직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지방직이나 국가직 문제식으로 여러분 조금 간단한 문제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돌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한 5번 정도 계속 같은 문제를 5번 정도 풀면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하고 함께 한번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집중해야 돼. 집중해. 그런 거 아니야? 끄지 마. 봐. 이거 보고 꺼. 이거 보고 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알겠죠? 봐. 기본 수업이나 압축 이론을 통해서 단권한 내용을 몇 회독? 3회독 이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회독 이상? 3회독 이상 하셔야 합니다. 3회독 이상.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강의를 듣든 여러분이 정리를 하든 몇 번 회독 돌려라? 3번 이상 회독 돌려라. 됐죠? 이거는 뭐 모든 강사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틀린 건 뭐냐? 기출문제집을 몇 회독? 5회독 해야 돼요. 계속 회독을 돌려야 돼요. 계속 회독을. 근데 회독 돌릴 때 어떻게 하냐? 문제 풀 때 옆에다 답 적으면 안 돼. 답 적지 말고 틀린 것만. 답은 다른 곳에다 포스트잇에다 붙여놓고 답은 거기다 하고 틀린 것만. 그래야지 5번 풀지. 어떤 애들 푸니까 막 매직으로 답을 체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집 바꿔야 돼요. 왜? 사람이란 게 심리가 한 번 풀 때 정답을 체크하면 정답부터 봐.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정답부터 본다고? 안 돼. 정답 체크하지 말고 몇 번? 5회독. 그러면 처음에는 절반 이상 틀릴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절반, 그의 절반. 그래서 회독을 돌릴수록 어떻게 돼? 틀리는 문제가 줄어들겠지.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줄어든 오답 갖고 오답만 정리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문제집, 두건 문제집 5번, 6번, 7번 돌리는 효과를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돼? 여러분 단권화된 노트에다가 적용시키면 시험장에 그냥 노트 한 권 들고 가면 시험 보기 전에 10분만 보면 1회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 양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지. 줄이는 기술은 뭐야? 반복이죠. 계속. 이걸 선생님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3호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론 3번, 문제 몇 번? 5번. 3호 법칙. 그래서 자신만의 핵심 노트 또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회도 반복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들기 힘들면 제가 프린트로 나눠주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곧 책이 나와요. 책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돼. 내 거 책으로. 근데 내 거 책 아니고 여러분 원래 보던 책 있다. 그걸로 하셔도 돼. 내 거 암기팁 집어넣고 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 어떤 거든 여러분이 원하는 단권화 노트로 정리하세요. 그걸 계속 회독 돌립니다. 그리고 암기 팁으로 마지막 암기를 완성시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문제 5번, 이론 3번, 3호 법칙을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네. 소방항공사 이렇게 공부법까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학습량은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줄이십시오. 그 다음 소방에 최적화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소방에 최적화된 강의 도끼한국사 김종우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합격하시죠. 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합격의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한국사가 전략 과목 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